4번 가실게요. 자, 다음 사례에서 자, 우리 A씨가 받는 상속액. 자, 우리 유산의 문제, 우리 상속의 문제입니다. 자, A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인데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자,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을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먼저 죽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상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천지차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빠가 먼저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씨가 남겨놓은 재산을 계산해 보니 2억 1천만 원. 자, 이 아빠가, 자,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이렇게 쓸게요. 2억 1천만 원의 재산을 놓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슬하에 부인과 아들과 딸이 있었죠. 아직 아들이 죽기 전이니까 네, 죽기 전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따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는 아직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우리 그 상속은 규칙이요. 자, 부인은 1.5 가져가면 돼요. 자식들은 1. 자, 그게 자식이 2명이니까 자, 1.5 대 1 대 1. 자, 그럼 부인이 가져갈 건 전부 3.5분의 1.5예요. 자, 그래서 3.5분의 1.5. 자, 그러면 우리 딸이나 아들은 3.5분의 1만 가져가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요거 계산상 편하게. 네. 자, 이것을 5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그럼 7분의 3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계산하시면 자, 여기는 이제 부인은 9천만 원. 자, 그러면 자, 아들이나 딸은 3.5분의 1이니까 네, 7분의 2라고 해놓고 자, 이제 계산해 보시면 6천 가져갑니다. 자, 그럼 아내가 받는 것은 결국 9천 3번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일단 1단계에 9천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딸도 6천 받고 아들도 6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은 미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그 6천만 원은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부모인 엄마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엄마가 최종 받게 되는 건 이제 아들 몫까지. 그래서 9천에다 6천 더하면 1억 5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번 하신 분들은 틀리셨어요. 그래서 자, 아들, 왜냐면 아들도 죽었으니까 아들 몫까지 해서 토탈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실게요. 자, 우리 사회 문화에서요, 또 우리 실험법, 잘 나오는 실험법인데요. 자, 다음은 협동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가집단, 나집단, 자, 협동학습. 협동을 했을 때 공동체 의식 향상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할 때는요, 이제 집단이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야, 니네는 협동학습 해봐. 니네 하지 마. 협동학습 하지 마. 그래야 비교가 되죠. 협동학습을 한 애들이 뭐 이렇게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협동학습 안 한 애가 더 좋은지 비교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실험 집단이 있고요.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 집단, 나 집단, 협동학습 실시. 자, 실시했어. 여기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미실시. 여기는 해, 여기는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비교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하죠. 사전 검사 한번 하고요. 사전에는 이제 상태가 어떤지, 얘네들과 얘네들의 상태는 비슷한지 해놓고 이제 사실 비슷해야 되죠. 조건상. 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실험하고 여기는 통제하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가 협동학습 이것은 바로 독립 변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의식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종속 변수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떤 원인은 그 독립 변수고요. 결과는 종속 변수입니다. 자, 이거를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풀어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가가 통제 집단이고 아까 실험을 했어요. 그럼 실험 집단이죠. 자, 나가 실험이다 바뀌었어요. 자, 기억에서는 독립 변수를, 니은에서는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기억이 뭐였냐면 사전 검사. 사전 검사가 독립 변수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협동학습 이게 바로 독립변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종속변수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 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자, 협동학습을 해야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자, 나 집단에서 협동학습을 안 한 데서 점수가 올랐다면 이 실험은 엉터리죠. 그렇죠? 오히려 수용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기각되는 거죠. 그렇죠? 자, 틀렸습니다. 자, A와 B의 목적은 A는
A는 뭐였냐면요. 협동학습을 실시하는 거, B는 실시하지 않는 거. 자, 그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정말 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비교하려고.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실게요. 자, 6번. 자, 다음은 땡땡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 복지급여 지급 사유. 자, 사회보장제도. 우리 보통 세 가지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뭘까?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복지급여. 자, 복지 어려운 사람 뭔가 급여를 준다네요. 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뭐 생계가 어려워요. 좀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땡땡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보니까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500만 원도 없는 그 이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밖에 돈이 없다는 건 굉장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자, 복지급여액 돈으로 줍니다. 자, 돈으로 주는 거. 자, 이것은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최저 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주고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 비용도 지급을 해줘요. 이것은 공공부조예요. 그럼 공공부조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시면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자녀적 복지부여. 예방적인 효과는 사실 별로 그닥 없고요. 이미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데 이제서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미리미리 예방한 게 아니라 이미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후 처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인 성격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자,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맞지요? 그렇죠? 네, 공공부조의 장점은 그래도 자, 국민들의 이런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딩동댕. 자, 혜택의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다. 보편주의는 두루두루 주는 거. 이게 보편주의예요. 자, 예를 들면 국민연금. 나중에 은퇴하면 두루두루 다 주잖아요. 이런 게 보편적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공공부조는 딱 어려운 사람, 그 사람만 딱 지목해서 주잖아요. 그죠? 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딱 선별적으로 딱 골라서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것은 틀렸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딱 지목해서 그 사람 주는 거니까 네, 좀 더 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 아니라는 거. 자, 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자, 여기서는 그냥 돈만 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일을 해야 돈을 준다 이런 조건은 없었죠. 자, 뭐 일을 해야 돈을 주고 뭐 약간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생산적 복지가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개념만 확실하게 이론 공부를 하셨다면요.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문제셨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실게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차이가 뭐죠? 네, 일단은 손해배상은요. 공무원이 자,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피해가 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배상 받는 거고요. 자, 공무원이 위법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 거, 이게 손실보상이에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공무원이 하지 않았는데 적법했는데 손해가 끼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제 땅이 자, 어떤 이제 도로 땅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제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제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치? 그때 이제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불법 맞죠? 자, 그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데 당연히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을요. 자, 맞고요. 2번.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해당 공무원이
잘못을 했다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땡이에요. 요게 틀렸어요. 자, 그다음 3번. 행정상 손실 보상은 이제 손실이에요. 적법한, 위법 아니고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상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그렇죠? 제 땅이 거기 도로에 들어가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희생이 희생, 내 땅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죠. 맞습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데 비해서 네, 과실 책임, 우리 근대 민법의 원리죠.